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글 읽기 및 문해력 부진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게임 학습 앱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교육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단절로 인해서 초등학생 문해력 하락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식 학습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 겸용 게임 학습을 통해서 유사시에도 학습의 단절 없이 지속 가능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한글 학습을 통하여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의 핵심 컨셉은 자가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맞춤형 게임 학습입니다. 2021년 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게임 학습 결과물입니다. 좌측의 파란색은 게임 학습 전의 학생의 수준이고 오른쪽은 게임 학습 후의 학생의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했던 선생님들의 사용자 후기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 측면, 또한 학생들의 동기부여 측면, 그리고 학생들 간의 관계 형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학교 한 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잘 연계한다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익 구조는 온라인 연회비 6만 원, 오프라인은 별도 구매인데 오프라인 내용물로는 레벨북, 카드, 동화책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는 일반 교육기업에서는 평균 이상의 정상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평균 이하의 잠재력 학생들을 일자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들은 한글의 음소, 음절, 음운부터 고급 문해력까지 저희 학습 스펙트럼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마케팅 전략은 롱테일 전략입니다. 저희들은 긴 꼬리를 사용해서 전체 시장을 흔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가진단 앱을 개방한 후 무료로 개방해서 저희들만의 핵심 팬덤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480조, 국내는 10조, 한글 및 문해력 시장은 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외 타겟 시장 규모는 3천억 규모이며 저희는 2024년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차별화 및 경쟁력은 현재 한글 진단 검사 표준화 인증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1차 표준화 검증은 완료되었으며 2차 표준화 검증은 현재 경북교육청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으로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각 대학별로 창원대, 계명대, 청주교대를 거점으로 분기별 교사 직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1년에 100명의 초등학교 교사 및 사설교육 강사들을 교육할 수가 있으며 저희 제품을 홍보 및 판매로까지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SNS 홍보 및 이벤트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구성입니다. 저희들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한글학교의 의뢰로 청주교대와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레벨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저희들도 함께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1기에는 저희가 한글 문해력에 집중하지만 2기에서는 교과목별 사회, 수학, 역사 등 문해력 향상에도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3기에는 AI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저희가 향후 봤을 때 2년간 5억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투자 희망 금액은 2억 5천입니다. 자금 회수 시점은 2024년 또는 2027년 M&A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문해력 부진 관련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데 저희 기업이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지 한글 자가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해서 한글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미래형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최종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한글 수준을 저희가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 비싼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한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티움플러스의 박재용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질문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먼저 진행하고요.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주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손을 들고 의사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충 투자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그 학습 관련 어떤 컨텐츠를 아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보유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학습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후단에서 효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그쪽 부분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의 이제 핵심 컨텐츠는 이제 레벨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대학교하고 청주교대에서 레벨북이 총 100권으로 되어 있고 100권의 주제 100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그 컨텐츠만 이제 개발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미의 요소를 저희들이 이제 넣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카드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어떤 재미와 학습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창원대 교수님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표준화 인증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자가 진단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게 조금 이제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 게임을 통해서 학생의 이제 장단점을 기초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다양한 재미와 어떤 학습의 이런 이제 두 기둥을 저희가 이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예. 네. 뒤편에 계시는 우리 이상호 회장님께도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고요. 그 법인 설립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22년 2월에 했습니다. 아, 원래 하셨군요. 사실 자료에서 보면 거의 지금 아이디어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제 투자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사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원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학교가 컨택이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효율이 떨어진 학생들 상대로 잠재력이 떨어진 학생들 상대로 타겟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고객들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연초에 이제 레벨북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기별 저희가 이제 교사 직무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 같고요. 직무 교육을 통해서 교사분들에게 저희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죠? 시장이라 그러면 교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사들도 이거를 이제 보고 괜찮다, 우리도 써봐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사들이 또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는 아직까지 간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이제 게임
한글 게임 학습 개념을 도입해서 아이들 테스트해 봤는데요. 해본 결과 이제 좀 반응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타난 걸로 저희가 일단 데이터는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제 상품화할 때는 저희가 핵심적인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류해 놓고 있고요. 이 레벨북이 나오게 되면 레벨북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게임 학습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엔 언어 능력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데 반대로 그러면 대상이 되는 언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이제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성장 단계가 느려서 느린 학습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좀 질병적으로 난독인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좀 구분돼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난독은 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가야 할 그 목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소, 음절, 음운 정도의 어떤 이 아이들이 식별 능력이 있는가, 그게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이제 유창성,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의 어떤 문해력, 그러니까 이해도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 키트들이 있습니다. 그 진단 키트들을 아이에게 이제 짧게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사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좀 개발해서 이제 그 이제 앱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앱 상에서 이제 이 학생의 수준은 초급이니까 저희가 개발한 레벨북 초급의 이러한 주제로 학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현장에서 질문 의사 한 차례 더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질문 의사가 있으시면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오픈 채팅방에서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흥미 유발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또 반응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학령기에서 늦게 말이 트이거나 글자를 인식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지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 옐로우드 엔젤 클럽 조홍래 투자자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연결 부탁드릴게요. 들리십니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린애들 교육에 한글 관련된 교육이라 사실 조금 좀 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표님께서 주로 레벨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으로 볼 때 보통 초등학교 이전에 한글은 다 띄고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이제 경향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이제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혹시 뭐 이게 제가 문의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에 초등학교 에 대한 예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우리들의 사업 목적하고 포함이 될까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5살 입학하는 것이 나왔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어떤 정도의 대상 수를 잡고 있는지 그 하나. 그다음에 아까 글로벌로 이렇게 또 이제 한글 교육을 잡아놨는데 제가 한글 학교 관련돼서는 코이카에서 하는 한글 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이제 교육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좀 상충되지 않을까. 아니면
협조 체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문해력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 문해력 그러니까 한글 읽기에 좀 부진한 아이들은 한 2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점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요즘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긴 글을 읽고 독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그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문에 대한 또 지식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명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은 또 글로벌 그런 세종학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이제 부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구독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 모델이 들어가면 바로 학교에서 진행이 됐다 이런 것이 사실 눈에 보이면 좋은데 좀 이제 이번에 올해 설립을 했지만 사실 너무 좀 이제 그 설정하는 타깃이 그 내용이 좀 너무 높지 않나 그 레벨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레벨북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 몇 단계 레벨북 레벨도 왜 몇 단계로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우리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나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하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북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학습 과정의 그 과정들 굉장히 촘촘하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가장 근접하게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준비된 시간이 이미 다 되어서요.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순서를 맡아주셨던 TV플러스의 박지용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고 계시는 IR 피칭 바이루트 주식회사 허태욱 대표님께서 피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천연물 원료 중개 플랫폼 트레이스 허브를 운영하는 바이루트의 대표 허태욱입니다. 천연물 원료라고 하면은 천연 화장품, 천연 건강기능식품, 천연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뜻하는데 혹은 뭐 약용작물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각 화장품, 기능식품, 의약품 각기 수십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천연물 원료에서는 생산 이력과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실험한 데이터가 2021년 수확된 단삼의 유효 성분 비교를 봤을 때도 각 지역별, 수확 시기별로 유효 성분이 다르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변화 때문에 천연물 제품 인허가 서류인 의약품 등록을 위한 공통기술문서 CTD에도 생산 이력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입하게 이제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천연물 원료의 유통 시장을 보면은 수집상과 중간 유통상이 끼어 있어서 많은 비효율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자, 즉 천연물 원료를 수요로 하는 기업과 같은 경우는 천연물 원료 품질 파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리고 원하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즉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요와 판매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게와 외관에 의해서만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상과 중간 유통상은 매점 매석이나 중국산을 일부 혼입하는 등 이제 이런 유통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수요자는 그래서 매년 무작위의 샘플을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작물을 구매하는 비효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자는
관습에 의한 이런 품질 내려오는 품질 기준 때문에 수요량 예측을 통해서 이제 수요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급자의 문제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이제 당귀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 게 이제 당귀인데 이 뇌두 부분을 자르면은 당귀신이고 저기 있는 뿌리를 이제 굵기에 따라서 구분하면 대미, 중미, 세미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당귀신이 이제 유효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대미, 중미, 세미에 비해서 성분의 차이는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이제 대미, 중미, 세미가 높은데도 이제 전통적인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르면은 대미, 중미, 세미는 이제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세미는 심지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천연물 원료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트레이서블라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천연물 원료를 이제 공급자에게서 직접 제공받아서 사전에 저희가 직접 이제 종판별 실험과 유효 성분 분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물 원료 품질을 이제 수요자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루트가 사전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제 공급자를 1차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이제 좋은 공급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기업을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수요를 하는 품질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측이 원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연물 원료 중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가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그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가에게는 이제 저희가 연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장 수확 시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수요체 품질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도 이제 제대로 이제 효율적인 이제 물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3,000개 그리고 108개의 품목에 대한 이제 생산자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직접 영업을 해보면서 이제 그 천연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해외에는 프랑스의 신랍사, 일본의 후쿠다류에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고, 국내 광동제약, 헬릭스미스 등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에 유통을 하면서 기업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실제로 2021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매출, 그리고 2022년에는 4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경북대학교 차세대 시퀀싱 센터 그리고 생물위기화학 연구실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신뢰도 높은 고품질 실험 분석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버전 1이긴 하지만 이제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가 배포용 농가 일지 앱도 개발을 해서 기업들에게 배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기관 그리고 이제 각 이제 기업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M&A 사례 그리고 많은 투자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년 동안 직접적으로 생산자와 그리고 이제 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했고, 2023년 올해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가와 생산자 데이터 그리고 유효 성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천연물 신약물질 후보 탐색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뤄내서 5년 내에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M&A하는 엑시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이 지금 그냥 저희의 이제 이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업 환경에서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이나 이제 그 원료 표준화를 하는데 이제 이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생합성 경로 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신약 개발 전 단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소, 영업 그리고 대외 협력팀, 농가를 관리하는 대외 협력팀으로 이제 팀을 분리해 놓았고, 그리고 저는 상해중의학대학교 중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6년간 수출입과 마케팅 업무 경험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시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은 산지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 확보에 이제 주력을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약초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라 정말 약으로 여겨질 수 있게끔 저희 트레이서브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태욱 대표님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정영 대표님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산지 공급자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산지 공급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뭐 미국의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대량 농업을 하는 곳들은 자기들도 그런 정보를 잘 받고 잘 줘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 산업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 농산 시장이라든지 약물 시장에서 규모의 측면에서 이 정도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농가나 생산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농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개 농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말 컨택해서 이제 연락하고 있는 농가는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에서는 이제 저희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협조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뭐 그 토양 데이터라던가 유효 성분 데이터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험적인 방법에서 효율성을 찾아 나가서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네,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 기기들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로스 체킹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크로스 체킹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연물 유통 플랫폼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엑싯 로드맵을 보면 AI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천연물 신약 물질 후보 탐색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AI 쪽이라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제 유통을 잘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가 모으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이제 원료 표준화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유통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 어떤 AI라던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은 현재 경북대학교와 협조를 하면서 지금 관련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두 부분이 조금 약간 영역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팁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술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 데이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산지에서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서 질 좋은 품질 좋은 생산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컨설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메타볼롬 같은 데이터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정말로 질 좋은 산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이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상대 회장님께도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M&A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 회사를 M&A 하고 싶어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천연물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 회사를 M&A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천연물 제약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모을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더 쉬운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들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들이 M&A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들이 좀 뭐 모으려 하면 금방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실제로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제일 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력 관리 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서 니즈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지 저희의 뭐 그 생리 활성 효능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그들도 마음 먹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그 앞부분이 저희 더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데이터 관리라든지 유통이 좀 잘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KGC 같은 곳에서는 아마 그 계약 농가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계약 농가 아닌 형태로도 많이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아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 인삼 유통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보통 취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저희랑 좀 유사성이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정관장이 가지고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좀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구매 캐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 재배 농가와 계약을 이제 제대로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관리 시스템을 농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어떤 이제 농가와의 협상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수요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 수요 기업에서는 그런 어떤 캐파를 맞춰주지 못해서 이제 어떤 그만큼 이제 그 공급에게 그만큼 이제 그 구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재배 농가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서 정관장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이제 제약사와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루트 주식회사 허태우 대표님과 또 직원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기업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클래스 이성웅 대표님이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앞쪽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또 이야기 들려주실지 큰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스카이클래스 이성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은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와 교육기관에게는 자동화된 효율적 관리 서비스와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교육계의 배민이 되고 싶은 스카이클래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상황을 이제 아까 앞에 티움플러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치중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핵심적인 소비자와 대상 고객을 놓고 봤을 때 배민처럼 이제 소비자라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영업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이 두 군데를 놓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교육기관들의 홍보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관리 프로그램들에는 이제 비용적인 한계가 조금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런 정보를 대한 파급력이 조금 약해서 원하는 정보들이 소수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보가 많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했으며 교육기관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은 이제 어제 신문에서도 대구시의 학령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는 했으나 사교육 시장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 성인 시장에 있어서 워라밸에 따른 개인의 교육 욕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개인 강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강좌 수만 63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에게 있어서는 이제 프로그램적, 운영적인 측면을 도와주며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앱을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스카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수수료 파트가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광고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커뮤니티 광고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저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생용과 학부모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 플랫폼과는 다르게 로그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바뀌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보에 따라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앱 베이스가 아닌 웹 베이스로 해서 모든 곳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단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2022년 4월 달에 저희가 레뷰랑 태핑을 기준으로 해서 마케팅비 1,500만 원 정도 투여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월 매출 기준 8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매출이 지금 7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마케팅비 1억 원 정도 투여하면 한 5억 정도의 레버뉴가 달성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업체와의 비교 접점은 크게 존재는 하진 않지만 그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 스카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환성 측면이 높은 반면 이제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들이 다 개발을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한 단계이고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 우위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현재 검증이 되어져 있다. 아울러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는 현재 5건이 출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는 현재 무료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들에게 무료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커뮤니티 광고를 제공해주다 보니 교육기관들에 있어서 반응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20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기존 가맹을 이제 포기를 하고서라도 스카이 클래스로 다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기존과 달랐던 점은 이제 자동화된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학부모들이나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비전과 미션은 현재 25년 이제 유니콘을 목표로 해서 저희 미션은 그래서 교육정보 불균형을 해소로 하여 현재 25만 개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예상 매출 및 손익 전망을 보시면 저희는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영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표 금액은 20억 원에 지금 올려놨고요. 지금 클라이언트는 지금 80억을 1만 개 달성 시에 한 80억의 이제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 저희 목표가 이제 교육 메타버스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카이페이를 구축은 하고 있고요. 학습용 게임 개발은 저희 대학과 산학 연계를 통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멀티랭귀지는 지금 작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은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한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과 기술 개발, 경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자문과 이제 경영 자문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우리 일반 청중께서는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최대우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서비스 런칭 이후에 그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현재 기관 쪽 트래픽이 많은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 트래픽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희는 현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원들이 전부 다 일반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저 수는 한 4만 1,000명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은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GL 돌려봤을 때도 그 락인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저기가 된 교육기관은 민간의 영역인 거죠? 네, 민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영중 이사님께도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앱 자체 로그인 정보가 이제 분리돼 있다는 내용하고 웹 기반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사항인데 네. 그러면 우리 그 회사만의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특허를 나가게 된 것이 지금 현재 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학습용 빅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크롤러 관련된 특허가 2가지가 나가져 있고요. 이게 서버 운영과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제 특허가 2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특허라고 보기는 약간 좀 이제 실용적인 특허로 해서 저희 걸로 해서 또 하나가 나가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현재는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 활용과 AI, 학습용 AI 개발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뒤편에 계시는 이상호 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립니다. 네, 2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브릿지 자금 20억이라고 적어준 장표에 보시면 고객 확보 목적의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그 클라이언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원을 모집하기 위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 앞에 또 장표 쭉 올라가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이버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마케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KPI 기반의 지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CS 조직에 대해서 나왔는데 투자금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CS 조직을 빌드업 하실 거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오셨는지 그 2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저희가 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 교육 기관이 될 겁니다. 교육 기관 기준이고 저희가 현재는 진입할 수 있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 학원 네트워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개수를 저희가 이제 1만 개를 목표로 잡기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겠다였는데 저희 앱 같은 경우는 관리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까지 클라이언트를 다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학원 쪽이랑 이제 교육기관 영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바이럴 쪽이 많다 보니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비자를 모으는 것보다는 기관들을 모으는 게 우선순위였다라고 생각하여 조금 비중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그 40억 밸류로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 아이스퀘어 벤처스로 40억 밸류 진행을 한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저희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제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CS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시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자자분의 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IB벤처 파트너스의 서대환 심사영님, 네, 마이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대한 심사영님. 네, 아마 지금 마이크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질문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별도의 시간 답변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질문 의사 한 차례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저들이 꽤 있는 걸로 네. 아까 봤는데 그러면 되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 기본 정보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원들에 대한 수집 정보는 학습 데이터가 우선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 T1 플러스 대표님과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것이 저희가 현재는 이제 1일 테스트로 해서 기초 학력 평가 검증을 조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서 어떤 공부를 해서 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지까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차별성이 발생하는 거 혹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 친구가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나라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학생 수집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우선을 다 구하고 그 개인정보 동의서도 다 나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 교육 정보의 불균형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여 그 정보까지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보충 심사위원님께도 마이크 한번 전달드릴게요. 그 앞에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성장을 이루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저희들 쪽에서 관리하는 키팩터가 뭔지 그리고 그 키팩터를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높이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우선은 이제 회사의 영속성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매출이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선이지만 현재는 프랜차이즈와 협업 MOU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단 기준과 800억짜리 이걸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저희가 우선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배민의 모델을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입점된 형태의 가맹점들과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고객들에 있어서 결제 수수료와 이제 가맹점 수익 모델을 별도로 둔 이유가 이 부분일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저희들이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키팩터가 예를 들자면 학생 수면 학생 수 또는 뭐 그 저희들이 이건 그냥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그거는 키팩터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뭐 그 이 앱에서 유지하고 있는 뭐 그 MAU라든지 뭐 아니면 거기서 얼마만큼 그 재방문율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매출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성장으로 반영될 것입니다라는 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반 뭐 회사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회사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줘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IR 자료에서 좀 제시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 저희가 지금 사업이 법인 설립이 올해 3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 채 되지는 않았고요.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초기 사업의 모델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 기관들을 먼저 이제 포섭을 해서 이제 유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230여 개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8월 말 현재 280개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라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 이외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1일 테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일반 유저들까지 포섭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나감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된 게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핵심적인 지금 현재의 키팩터는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컨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해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스카이클래스 이성웅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 순서 주식회사 요이땅의 허지수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주식회사 요이땅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대표이사 허지수입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전국 20곳 이상의 부동산 분야 업무 경험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 7년간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 부족과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담감을 파악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부동산 벼룩시장에 따르면 약 62%가 부동산 중개 비용 절약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가 늘어난 만큼 그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직거래 사이트의 평가 및 리뷰를 살펴보면 직거래를 가장한 허위 매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매칭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시장에는 다양한 니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두 번째는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 세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니즈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직거래 및 직영중개 통합 플랫폼 요이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로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부동산 직거래와 직영중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개의 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AI 권리 분석을 통해 등기부의 등급별 안정성을 알려주고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자에게 최적의 맞춤 매물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저희 요이땅의 주요 상품은 아파트 위주의 직거래와 직영중개이며 인증된 매물만을 등록하여 허위 매물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존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팬은 직거래 매물 상단 노출 시 38,5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저희는 직거래 매물 등록 시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중개 서비스 이용 시 0.3% 이하의 중개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유사 플랫폼들은 거래 목적이 사라지며 이탈하는 일회성 사용에 그친다면 저희는 지속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을 유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거래 안전 시스템 방안입니다. 먼저 부동산 직거래 시 요이땅 소속 직원이 무료로 동행하는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거래 대상 부동산의 하자 체크 여부를 확인하는 하자 체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자 체크 서비스는 전문 진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하자 체크리스트 및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와 채팅앱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저희는 직거래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도 제공합니다. 현재 요이땅 직영부동산 1호점을 대구 수성구에 오픈을 하였고 부동산 직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8월에는 네이버 부동산 대표 카페 맛동산과 M&A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맛동산 회원수는 4만 8천 명이며 월 평균 11만 3천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 배너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창출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과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를 확보하고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화 전략으로는 담보대출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요이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을 등록하고 담보대출 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은행 대출회사인 디지비론과 MOU를 체결하였고 저희 요이땅 앱에서도 간편하게 대구은행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행들과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먼저 부동산 직거래 이용자 매칭과 직영부동산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시키고 금융, 법무, 세무, 청소, 이사 등 매칭 서비스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요이땅의 총 목표 매출액은 2027년까지 총 50억입니다. 2020년 국내 디지털 플랫폼 매출액은 378조, 프롭테크 전체 매출액은 1조. 저희는 프롭테크 전체 매출액의 0.5%의 점유 목표로 5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올해 1월에 설립된 저희 요이땅은 2022년 하반기에 대구 경북의 요이땅 앱을 출시하고 2023년에는 서울 수도권으로 확장, 2025년에는 광역시 위주 확장, 2027년에는 전국 대도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예상 총 거래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이며 예상 실 매물수는 약 10만 3천 개, 예상 누적 방문자 수는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저희 요이땅의 기업 목표는 IT 기술의 효율성을 통한 부동산 종합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중개 등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방식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기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혁신과 선진적 기업형 부동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확장 방안으로는 임대관리 서비스와 공인중개사 아카데미 공유 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는 창업자본금 5천만 원과 함께 올해 7월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1억 지원금을 확정받았으며 올해 8월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 보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 희망금 2억 원을 합해서 총 5억 5천만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는 자금 사용 계획입니다. 저희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인플루언서 광고, 리타게팅을 기반으로 하는 SNS 광고, 판촉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대표이사인 저 허지수와 함께 저희 자본 및 인력 구성으로는 부동산, 개발, 금융,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현재 다양한 협력사회 제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요이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사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쪽에 김영덕 대표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거래로 해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서비스도 있고 이제 하자 체크 서비스 같은 이 서비스가 있음으로써 이제 거래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개입해야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직거래라는 게 데이터의 흐름만으로 거래가 일어날 텐데 스케일업 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과연 스케일업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 서비스의 퀄리티와 실제로 비용과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라는 게 사실은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집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우리 동네 집사 공인중개사라는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개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아파트를 안내를 하는 형태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집을 보여줄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집을 안내하면서 그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청소, 법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하자 체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하자 여부는 저희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조금 전문적인 하자라든지 인증서가 필요한 하자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받을 예정인데, 그래도 일반 시중의 거래 금액보다는 한 30-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말씀대로면 저 동네 집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발생 없이 저 서비스를 기꺼이 하겠다는 집사들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마다 저희가 한두 명 정도의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채용하는 건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채용하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중개를 고용을 할 때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 고용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틀에 박혀져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있다가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 부업을 원하시는 주부들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안내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할 실제로 예정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가 되나요? 당연히 이분들에게 드려야 되죠. 거래가 발생을 하거나 또 이분들로 인해서 부가 서비스 같은 부분에 매칭 서비스가 발생이 한다면은 당연히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플랫폼 특성상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이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공인중개사 현직에 계신 분들의 협업을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또 저희의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하자 체크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또 기존의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증을 하는 하자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퀄리티, 기대하는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좀 문제 발생 요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아파트 사전 점검을 대신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하자를 체크를 하고, 또 이분들이 하자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인증서도 발급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보증보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증보험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하자 부분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공인중개사 반발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초기에는 이 공인중개사들 반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저희가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개 비용을 우회적으로 조금 할인하는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이사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비용으로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중개 비용 대신에 이런 우회적인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자 체크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신축 건물에 대한 감리와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평가가, 사실 이거는 신축 같은 거는 하자냐 아니냐인데, 이거 노후화 정도에 대한 사실 의견 차이가 있는 거라서 이거를 정확한 기준을 어디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의 기대하는 퀄리티를 우리는 어느 선으로 맞춰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노후화된 건물 자체는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노후화된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신축이냐 노후화냐에 따라서 그게 시장 가격은 이미 조성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집을 샀을 때 큰 중대한 하자냐 아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하자까지는 그 거래를 했을 때는 다들 이제 반발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누수가 나거나 그런 큰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집 주인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하는, 사는 사람은 이걸 수리해 달라라고 분쟁이 생길 거고,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통 중간에서 중재를 하시죠.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수수료 좀 깎아 드릴 테니까 계약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관여를 못하면 이 분쟁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거래가 일어날수록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거는 서로 인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심판은 누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하자 체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자 체크가 있을 때 저희가 그 요이땅 직영 부동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조율이 되는 부분은 서로 조율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금은 좀 원활하게 이끌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께서도 오래 기다리셔서요. 바로 화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 벤처스 박종현 이사님께 마이크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답변은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대표님 질문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답변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제품 아까 김영덕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충해 가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비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즉 고객들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결국 중개 수수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 뭐 반값 수수료를 지향하는 중개 플랫폼이나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중개 수수료는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되나요? 짧게 먼저 한번 답변해 0.3% 주시죠. 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0.3%가 0.3%가 기준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 자체 요율을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법정 수수료를 그냥 그대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법정 수수료보다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여 아파트 거래했을 때 보통 0.6% 수수료가 나오는데 저희 0.3%이기 때문에 반값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장표에서 아까 2027년 매출 50억 제시했던 장표 있잖아요.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8월에서 요거 전에 그 예상 매출 장표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쭉쭉쭉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여준 장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8월에서 12월 간의 그 상승 구간이 상당히 좀 비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2022년 저희가 하반기까지 대구, 경북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2023년부터는 서울 수도권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더욱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실 때는 여기에 조금 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근거를 달아 주셔야 이후에 이제 예상 매출에 대한 근거가 저희가 조금 더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첨언 드리면 27년 매출 50억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투자자를 위한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의 IR 자리인데 매출 50억은 사실 상당히 작은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로 그 시장 점유율을 0.5%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그 규모 있는 시장 제시해 주시는 게 그리고 매출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마지막 첨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요이땅의 허지수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5번째 팀입니다. 마일포스트 김주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김주희 대표님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인데 저희는 유일한 제조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주식회사 마일포스트의 대표 김주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마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마리화나 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마약 성분은 다 빠진 햄프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햄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우수하고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또한 햄프에 있는 CBD 성분으로 뇌를 보호하고 신경학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프가 지닌 아르기닌 성분으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감마 리놀레산으로 만성 질환 개선, 예를 들어 제2형 당뇨병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저희는 햄프에서 완전히 껍질을 제거한 햄프시드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햄프시드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등록된 안전한 식품입니다. 2020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햄프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안동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면서 햄프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양소가 많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단백질 공급원이 햄프가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 햄프의 제품을 먹음으로써 불면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햄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햄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햄프 원두, 햄프 콤부차, 그리고 후속 제품으로 햄프 기능성 음료, 그리고 햄프 숙취 해소 음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가지고 농축하고 그리고 로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거 특허도 받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출 16억 원 이상을 일으켜서 이게 실제로 사업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보통 햄프 음료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햄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햄프는 식품으로 가공하고자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식품입니다. 일단 햄프는 열에 약하고 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 관점인데요. 저희 회사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 산업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건강, 그리고 기능성, 천연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음료 산업의 주 트렌드인데요. 저희는 햄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료 시장은 과연 성장하고 있는 시장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품화되어 있는 평균 시장 규모가 1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콤부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콤부차에 비해서 저희 콤부차의 다른 점은 바로 리놀레산이라 불리는 필수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고 제2형 당뇨병을 이 햄프 콤부차를 마심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 회사의 차별점입니다. 일단 최대한 탄산음료의 맛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콤부차가 가지고 있는 맛은 되게 시큼한 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료는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맛에서 많은 보완을 하였고 또 건강과 효능을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탄산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카보네이션 드롭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탄산을 더 높여서 최대한 탄산음료와 비슷하게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후속 제품인 햄프 기능성 음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햄프에 함유되어 있는 뇌 기능 개선 물질, 수면 물질, 면역 관리 물질, 그리고 항염증 물질까지 이 개별의 기능을 다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품화했고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성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구대학교 링크 사업단과 현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햄프에 포함된 CBD 성분이 5가지 주요 방법으로 알코올의 영향을 상쇄시키는데요. 두통과 브레인포그 감소 효과를 시작해서 총 5가지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숙취해서 음료하면은 굉장히 인공적인 맛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 고객은 여성 소비자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 20대에서 40대의 여성분들, 그리고 미리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별 매출입니다. 저희는 올해 20억 6천만 원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총 552억 원의 매출을 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탄탄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6억 원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하여 종합 식음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얼마 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학했을 때부터 저희 학우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었는데요. 커피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커피 로스터 그리고 음료 R&D 연구원까지 총 8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진학하여 이런 음료에 대해서 기능성과 그리고 효능을 더 연구하고자 석사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업무 파트너를 보시면은 안동대학교의 김태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식품가공학 그리고 음료가공학의 권위자이신데요. 저희 햄프 제품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김영덕 대표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어펜딕스에 이게 보면 매출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림이 좀 우리가 직접 그러면 그 직전 페이지인가? 네. 아니요, 이게 이 그림. 그 마일포스트가 음료 공장과 거래 매출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럼 한 회사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16억 정도 매출이 나려면 상당히 팔린 건데 실제로 매출의 어떤 상품의 포트폴리오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햄프 원두를 가지고 대부분의 16억의 매출을 냈었고요. 저희는 일단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 유통망을 산탄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매출액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이제 사내 벤처 형식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도 음료가 아니라 원두가 많이 팔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에는 유통 채널은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렸고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어디 있나요? 오프라인 채널 12곳 정도 있는데 일단 서울에 2곳 정도 있고요. 대구에도 한 곳 있고 대전에도 한 곳 있습니다. 근데 그 16억이나 팔렸어요? 네. 원두로만? 네, 원두로만 거의 16억 정도의 매출액을 냈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이제 개인 고객이 사가나요? 아니면 아니요, 대부분 이제 저희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형태이고요. 이제 그 B2B로 맞습니다. 만들고 햄프 음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두 모양이 저게 커피빈처럼 생겼어요. 원래 그런가요? 네, 원두 모양은 잠시만요. 네. 똑같이 생긴 건가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커피빈에다 햄프를 씌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스팅을 같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질문 의사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우리 김영충 심사위원님께도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특허가 대마시 함유 그 커피 원두 제조 방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능성 음료하고 여기 원두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뭐 별도의 어떤 그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햄프 원두 특허를 낼 때 있어서 가공 방법 중에서 농축과 로스팅 공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 공법을 이제 햄프 기능성 음료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이 콤부차는 시중에 시판되지 않은 건가요?
네, 시판은 되지 않고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11월부터는 판매를 온라인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개인 고객이 사는 쪽으로. 네, 개인 고객이 사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기존에 있던 이 오프라인 유통망에도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기업 고객에게도 팔릴 예정입니다. 이쪽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떨까요? 이게 보면 이런 트렌디한 음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트렌디하다는 게 사실은 유행이 지나가면 또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트렌드를 한번 탁 타서 완전히 롱런하는 음료가 있고, 그러다가 잠깐 유행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음료가 실제로 시장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말씀하신 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일단은 유행했다 사라진 음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게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커피로 시작을 한 것이었고요. 이제 콤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들어온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으로 콤부차의 시장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두 번째 제품을 콤부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벤처스 박종현 이사님께서 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4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0%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온라인 투자자분께서 한 분 더 질문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화면 연결하면 될까요? 네. 우리 조홍래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콤부차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래서 이 내용을 처음 보면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 특이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말씀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근데 이 차를 내보면 차의 경쟁 제품을 주로 뭐로 보고 있는지 하나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의 출처가 지금 이제 음료 공장과 아까 같은 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 어떻게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콤부차는 기본적으로 차를 발효한 음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효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서 이제 발효식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실제로도 국내에서 발효식품을 수출하는 일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단가? 단가요? 네. 단가 현재 2,1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0원. 네. 2,100원으로 설정한 근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설정한 근거가 있고요. 일단 다른 데 보시다시피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그리고 국내산 이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원재료비와 노무비 이런 걸 모두 산정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오프라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잠시 뒤 네트워킹 시간을 이용해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일포스트의 김주희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IR 피칭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주식회사 사업노트 곽효재 대표님의 발표 박수로 함께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업을 더 쉽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관리 플랫폼 서비스 내 손 안의 비서 사업노트 대표 곽효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노트 탄생 배경입니다. 사업노트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만 하기에도 바쁘지만 어려운 세무와 노무, 그리고 세무 신고 비용,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격차와 그리고 어려운 노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항상 어려워해 왔었고, 이 부분들은 경영과 사업 성장 지속성에 항상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노트는 패스트 앤 이지, 내 손 안의 비서 사업노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이드 기능 툴과 그리고 AI 챗봇 서비스,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 추천 엔진을 통해서 현재 사업노트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사업노트 회원가입 현황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업종별로 음식점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연령 또한 30, 40대 플랫폼에 친숙한 30, 40대 사장님들께서 사업노트를 많이 이용해주고 계시고, 사업장 규모별로 또한 저희 소상공인 타겟에 맞추어 1인 사업장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사업노트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노트 서비스 업무 요청 비율을 보시게 되면 노무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정 시점에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올데이 올인원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앱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와 안착률 또한 94%로 매우 높은 수치를 현재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노트는 8월 회원 수가 11,500명 정도를 돌파를 하였고, 현재 월 평균 마케팅 비출 비용을 100만 원 내외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순증폭으로 사업노트 유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노트의 목표 시장 규모로는 국내 소상공인과 사업체 프리랜서 인원수 1,025만 명을 경영관리 서비스 저희만의 사업노트 플랫폼 제공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가장 주력적인 사업 랩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의 특성에 맞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레벨 1, 2, 3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업종과 규모, 본인의 사업장 특성에 맞춰서 각각의 월 구독 결제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사업 랩을 통해서 솔루션 어드바이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먼저 사업 랩 레벨 1을 보시게 되면 워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사업노트를 이용하시면서 입력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변곡점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과 변곡점이 발생되었을 때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리포트 제공이라든지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저러한 피드백 데이터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가장 베이직한 사업 소상공인 툴로 이용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2는 워크 매니지먼트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가 합쳐진 형태로 더욱더 적어진 인풋 데이터 활용과 수집된 금융 데이터 기관을 통해서 분석과 솔루션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상 산출이라든지 절세에 대한 부분도 리포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3는 포스와 키오스크와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마이크로 분석으로 사전 체크와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 경영관리 플랫폼에 있는 없었던 그런 사업 어드바이스 솔루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솔루션 어드바이스가 가능하게 되면 산시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더욱더 고도화된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노트를 통해서 사업노트 주요 유저 마켓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와 저희 사업노트가 안에 전문 업무 분할로 사업노트를 이용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점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가맹점주분들은 만족도를 높여서 프랜차이즈 21개사와 현재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한 프랜차이즈 4개사를 합치게 되면 가맹점수는 한 400개 정도의 가맹점수이 확보가 되었고, 사업 랩이 정식 서비스 런칭이 되게 되면 가맹점주분들에게 사업노트가 정식으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노트는 사업 랩을 필두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영업과 더불어서 저희의 사업 랩을 통해서 더욱더 고도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유저 분석과 가공한 자료들을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B2G, B2C, B2B 다양한 데이터 솔루션이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노트만의 대비 차별점은 저희가 1년 넘게 서비스를 하면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니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영 지원과 어드바이스를 경영 개선 솔루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의 차별점으로 두고 사업 랩을 전폭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다음 달에 이제 AI 챗봇 포키 서비스가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랩을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 랩 정식 서비스가 전환이 되게 되면 디지빗 피움덱과 연계를 해서 대구은행 아임뱅크에서 대구 소상공인 70만 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대구산업 상품권으로 사업노트와 바우처 산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드 투자와 저희 사업랩을 통한 확장과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국내 자영업자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앱 사용 점유율을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이커브를 통해서 저희가 금융사와 대기업을 M&A 통한 익시트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랩이 정책으로 23년도에 적용이 되게 되면 마케팅 확장과 공급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드 투자와 자금력을 통해서 사업랩을 확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0만 명을 통하게 되면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2019년도부터 앱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21년도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 후에 1년 넘게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니즈와 그리고 유저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게 되었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 입증 선발되면서 저희 사업노트만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노트 앱에 대한 프론트엔드 개발과 경영계획 총괄로 사업노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O님께서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운영 능력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니즈와 다양한 챌린지를 대외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 팀장님께서는 10년 이상 풀스택 개발자로서 사업노트가 더욱더 편하고 사업랩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 파트에 맞는 인력들을 리크루팅해서 저희의 사업노트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열심히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을 위해 태어난 경영관리 플랫폼 서비스 사업노트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노트 곽효재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하신 건데 달러화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가격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앱 결제 기준으로 2불, 5불, 10불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한 거고요. 사실 인앱 결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한국 원화에 맞춘 기준에 대한 금액 결제로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인앱 결제 기준으로 맞춘 게 사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OS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가 수수료 비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비율을 책정을 해서 달러로 책정을 하게 되었고요.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달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원화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피지사 결제로 통해서 이제 대행 결제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이제 경쟁 구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경쟁 사업자와 또는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사실 가장 경쟁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캐시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영관리 툴에 대한 부분들로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노트와 어떻게 하면 가장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캐시노트는 이미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유저분들에게 마켓에 대한 점유율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1년 넘게 이제 사업을 앱 개발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뭐냐면 사실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무수히 발생되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책정을 이제 고용을 하더라도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그리고 급여 책정이라든지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원천세 신고라든지 많은 것들이 챌린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노트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을 때에 단순히 캐시플로우뿐만이 아니라 유저분들에게 정책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내 사업장이 내가 모르고 있는 데이터들을 유저들에게 사업장 분들에게 알려줬을 때 유저가 느낄 수 있는 밸류 포인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캐시노트와 달리 이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비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매출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건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계신데 1년 정도 서비스를 이제 해보시면 고객들이 주로 쓰는 것과 쓰지 않는 서비스들이 좀 분리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많이 쓴 게 아까 앞에 자료에서 보셨지만 노무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안 쓰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류 발급 서비스라든지 이제 뭐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노무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급여 그리고 매출 매입에 대한 자료에 대한 기능들은 굉장히 활발히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쓰는 서비스 보면 말씀하신 이제 이게 세무 서비스하고 네. 또는 노무 관리나 또는 알바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네네. 그게 또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장점이 있나요? 안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핀포인트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올인원 엔드투엔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업 노트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실제로 서베이를 했었을 때 이 앱 저 앱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저희 사업 노트 앱 안에서 내 사업장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히스토리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든지 그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자동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부터 Z까지 내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포들이 모두 이제 매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력 포인트를 느끼시고 사업 노트를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쪽에 김정영 대표님께도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사업은 거래액도 중요하지만 거래액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성장 계획을 보시면 거래액 부분은 되게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분기점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무회계 법인이든 노무회계 법인 등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법인도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유저 이용률에 대한 저희 사업 랩의 유저 이용률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트너 서비스와 사업 레벨 1, 2, 3에 대한 저희가 전체 이용률의 유저에 대한 목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이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를 챌린지할 것이고 그리고 점유율을 달성해 나갈 것이지만 사실 저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버 호스팅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 판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랩에 대한 이용률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파트너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세무 서비스와 노무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 서비스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세무 파트너사와 저희가 사업노트와 직접적인 현재 계약을 인해서 유저분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기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무기장료를 월 55,000원에 책정을 해서 유저분과 세무사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세무적인 부분도 저희가 사이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유저분들에게 현재 사이드 툴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무 분쟁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1년 넘게 서비스를 하면서 실제로 노무 분쟁 사례는 유저가 저희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2건 또한 저희가 저희 협력되어 있는 노무법인 분에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 양도를 해드려서 원활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사업노트의 곽효재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